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커다란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탈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작정하고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 삼성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며 올 한 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무엇일까요?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스민쌤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또 행부 스케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가장 우선 우리 여러분들, 우리 행복이분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제가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더 건강하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며 정말 복 한아름 다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이분들, 제가 저번 주에 23년 마지막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올 한 해 2024년 유망주를 싹 총정리해드렸던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 혹시 보셨나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계시면요,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가 상반기 중으로 시장의 하락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오히려 그 하락 조정을 통해 다시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려 봤거든요. 그러니 특히나 상반기 투자 전략을 잡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통해서 한번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부해 볼 만한 내용은요, 작년 상반기에도 우리가 삼성의 투자 움직임에 주목해보며 특히나 로봇주,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같이 공부해 봤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6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올해에는 누가 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의 기본 순서죠. Why, How, What. 해당 순서대로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자면 첫 번째, 왜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 가장 첫째는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돈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이 앞으로 쭉 몰릴 수 있을 만한 곳에서 투자의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만한 기업이 누가 있을까를 바라봤더니 그게 바로 삼성전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2022년에 투자의 움직임을 발표해줬습니다. 무려 450조 투자 움직임을 발표해줬어요. 그러면서 뉴 삼성으로 향해 가겠다, 신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겠다라고 포부를 발표했죠. 그래서 2022년 발표한 방향성 흐름대로 2023년을 시작으로 조금씩 삼성의 투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그 흐름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에는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신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고금리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저금리보다는 투자하기 껄끄러워집니다. 가뜩이나 물가도 더 높은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물가 흐름이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뛰어놀기 좋은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뛰어놀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느냐, 즉 투자를 할 만한 현금성 자산이 있느냐를 또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탑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과거 2010년도 때 현금성 자산의 급증과 함께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집행한 바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흐름을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2010년과 유사한 정도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원래도 현금성 자산이 많았는데 이게 더 급증을 했대요. 근데 과거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주로 이 현금을 투자로서 썼었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 더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좀 더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이 나올 테니까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삼성의 투자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더더욱이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AI 트렌드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역시 고성능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심지어는 SK하이닉스와 지금 디램 시장 점유율이 5%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 상황,
여기에 HBM 시장 역시 SK 쪽으로 과반 이상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꽉 잡고 있었던 입장에서 조금씩 위태로워지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탈피하고 더 앞서 나가기 위한 투자를 집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의 환경이 조성되었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다가 심지어는 투자를 하기 위한 현금성 자산도 많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비교했을 때 좀 더 투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투자를 집행할 때 있어서 그 투자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잘 뽑아서 그 안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크게 상승할 만한 기업이 누가 될지를 공부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우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 관찰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당장 작년의 흐름과 좀 비교하면서 관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이 빵 뛰는 상황, 바로 직전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체크해보는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22년도 말에 삼성전자가 뭘 했느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 인력을 10배 이상 충원했죠. 첫 번째 뭡니까? 그 해당 사업 관련 인력에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23년이 되면 뭘 했냐면 바로 23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거의 지분 15%가량을 사들였고 심지어 지분을 60% 가까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맺었었죠. 즉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의 투자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즉 즉각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움직임을 고지고대로 받아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빵빵빵 튀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방금 로봇 관련해서 움직임을 체크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8월에 미래기술 사무국을 신설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작년 11월에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미래사업기획단으로 말미암아 10년 후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 먹거리를 발굴을 주도하고 전자 및 전자관계사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신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2월에는 세트 부분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 발굴 목적으로 비즈니스 개발 그룹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뭐죠? 작년 하반기에 특히나 미래 기술, 미래 사업 관련된 조직이 신설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미래 사업 기획단이요. 이재용 회장의 투트랙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업계의 분석이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것인데 이 중요한 포지션의 집단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단장이 삼성 SDI 이사회 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부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라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삼성의 10년 후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 될지 이런 포인트를 계속해서 공부하며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삼성이 과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유망한 투자처는 무엇이 될까를 공부해 봅시다.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리얼 신사업, 하나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야. 신사업은 대표적으로는 로봇, AI,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로봇과 AI는 최근 삼성전자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대표 미래 먹거리죠. 근데 이 둘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띄어져 있어요. 삼성전자가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작년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쪽을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실체가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나와줘야지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만만한 게 기존 사업부를 좀 더 강화하는 쪽이 만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의 기존 사업부들이 다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쪽을 먼저 안정화시켜 놓는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겠죠. 지금 AI 혁명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HBM이라고 하는 차세대 반도체 칩이 굉장히 큰 부각을 받았죠. 삼성전자는 이 HBM에 작년보다 올해 더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이미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HBM 이후 차세대 반도체 칩이라고 삼성전자가 계속 어필하고 있는 CXL 이 부분도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당장의 쓰임새가 확장되기보다는 계속 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공략할 때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확실히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콜라티스 반도체,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오킨스전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실체보다는 기대감 위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삼성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모멘텀 측면을 바라본다면 YIK라는 기업을 차라리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얘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냐면 이미 삼성전자가 2대 주주라는 거예요. 즉 삼성이 이미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삼성의 투자의 방향성에 좀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이 올해 계속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투자 분야가 뭐죠? 온디바이스 AI죠. 워낙에 가전, 스마트폰 시장이 확 죽어있다 보니까 이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함으로라도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온디바이스 AI에 계속 총력을 기울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장기화 될 수 있을 만한 온디바이스 AI 역시 계속적으로 주목하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미 작년 하반기에 우리 함께 이 분야는 공부를 끝내놨죠. 그래서 관련주로 공부했던 제주반도체,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리노공업, 퀄컴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가 우려감에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까지는 온디바이스 AI 역시 물음표다. 이게 느낌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분명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갤럭시 S24 출시 전으로 한 차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왜? 출시를 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 기술력이 못 미친다면 에이 뭐야 이게 하면서 내던진다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애들이 다시 한번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아니라 반토막 이상 빠져있는 바닥권에서 삼성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며 새롭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유망한 주식은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대표적으로는 전장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장이야말로 이재용 회장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대표 분야이거든요. 과거 2017년도대로 돌아가 보면 이때 삼성전자는 9조 원이 훌쩍 뛰어넘는 돈을 들여서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전장 관련 투자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업을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왜 그 기업을 인수하느냐 막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었어요. 왜냐면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을 지불한 거이기도 했고 인수한 이후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면서 야 이거 인수 괜히 한 거 아니냐 큰 돈 들여가지고 이거 다 적자 보고 있다 이런 식의 평이 많았거든요. 근데 체크하셔야 될 게 이 하만이 드디어 인수한 지 7년 만에 빛을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을 가능성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이 하만이 돈을 잘 벌 수 있었을까? 대표적인 이유로는 전장 고객들이 수주를 확대하고 그리고 스피커를 좀 더 고성능화 스피커를 탑재하면서 프리미엄 차량 위주로 고사양, 고급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하만의 룬을 인수를 합니다. 룬은 음악 재생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결국 뭐냐?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전장시장으로 강력하게 뛰어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빛을 못 보다가 드디어 빛을 봤는데 그 빛을 본 가장 큰 이유가 프리미엄화, 특히나 오디오 측면에서의 전략이 먹혀들었다. 그래서 이 오디오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과거 삼성에서는 자동차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면 안 됐습니다. 왜냐? 1995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다가 2000년 리노에 매각당하면서 삼성 불패 신화에 굉장히 쓰라린 기억을 안겨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동차가 프리미엄화되죠? 뭐냐? 자동차가 컴퓨터화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전장화가 됩니다. 그렇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 불리우는 게 최근의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껍데기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해진 게 이 소프트웨어 기술. 그래서 앞으로 미래차 시대에는 누가 얼마나 자동차 껍데기를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느냐.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은 그 반도체, 배터리도 잘하고 소프트웨어도 잘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잘하던 것들을 더 살려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대표 시장이 바로 전장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또 앞에서 공부했던 게 미래사업기획단의 단장이 누구였느냐? 삼성 SDI의 이사회 의장이었다. 이분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배터리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던 주역이었기 때문에 배터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게 결합된 전장, 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이 이러한 전장 관련된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기대감, 모멘텀 영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애초에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지분을 16% 가까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삼성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전장 자율주행 관련된 뭘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던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삼성의 전장 관련된 투자 움직임이 부각이 된다면 얘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고, 둘째로는 안암전자라는 기업이 좀 더 실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전장 사업의 가장 핵심 축이 되는 그 하만에 오디오 제품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하만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가 오디오 사업부였기 때문에 얘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그리고 오디오 사업부를 더 키울수록 안암전자가 같이 또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실질적인 수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올해 유망주를 한번 찾아내보기 위한 관점으로 삼성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주들을 전체적으로 싹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항상 투자는 누군가를 추종하거나 맹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과 확신대로 하는 게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그 기준을 잡기 위해 참고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특정한 산업부, 특정한 기업이 내가 마음에 들었다면은 좀 더 여러분을 개개인적으로 더 딥하게 공부해서 부디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요, 저번 주에 제가 핵심 기초 강의 영상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필수 시청 강의로 2024년 새해에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러니 못 보시는 분들 없게끔 꼭 멤버십 분들 해당 영상 보시면서 올 한해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관련 설명 남겨드릴 테니까 설명 한번 보시고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진짜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컨텐츠, 영상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힘내서 24년 다들 대박 나보자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뿅.